안녕하세요. 오늘 강의에 자리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의의 그 토픽은 그저께 있었던 2025학년도 수능 영어에서 총평원님이 강의가 있고요. 지금 이 강의는 그 수능 영어, 이번 수능 영어 중에 오류들이 있습니다. 해마다 반복이 되는, 물론 같은 유형인 경우도 있고, 대부분 또 새로운 그런 오류들인데요. 그 오류들을 중심으로 하는 강의 중에 29번 문제의 문제점을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반복되는 국가대표의 영어, 좀 더 국가적인 차원에서 책임감과 심각성을 인지하고 우리가 한번 해결책을 모색해 보자라는 그러한 취지의 강의입니다. 네, 강의를 하는 저에 관한 그 프로파일이 간단히 따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29번 지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법상 틀린 것을 밑줄 친 것 중에 가려내는 것인데요. 어법의 문제입니다. 대개 어법의 문제는 어학은 과학과 같은 것으로 무엇이 분명히 잘못됐다면 확실히 잘못된 것이고, 예를 들면 2번에 그런 뚜렷하게 내가 아는 지식으로는 이거는 완전히 잘못됐다 그러면 대개 3번, 4번, 5번에 더 좋은 대답이 있어서 2번을 defeat, offset, 중화할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유형의 문제는 전혀 아닌 것이죠. 그러나 이번 문제에서는 상당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두 개의 그 competing choices, 그런 경쟁적인 그러한 답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어법상 틀린 것은 여기서 이 지문 전체의 한 줄 한 줄 뭐 번역이랄지 또 어학적인 설명은 불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두 번째 그 문장인데요. When you decide to get up, 일어나서 뭐 하기를 결정할 때 쭉 나가다가 you don't consciously organize or consider the host of steps involved. 내가 일어나서 물을 마시러 갈 때 거기에 관련된 그 수많은 a host of steps가 여기서는 그 많은 일어나서 물 마시러 가는 그 움직임에 관련되는 그러한 동작들이죠. 그래서 여기 a host of가 the host of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organize, 내가 조직을 하고 계획을 하고 또는 consider, 그 많은 스텝들을 생각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하지 않는 것이에요. Imagine if we had to consider every single muscle, 우리가 이 근육 하나하나의 그 움직임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쭉 갑니다. 그러다가 it would be tiresome, 뭐 하는 것이 아주 피곤한 일이에요. And very slow. 쭉 가다가 as patients recovering from a brain surgery, 뇌수술로부터 회복하고 있는 patients들은 affecting the motor system. 여기 motor system은 자동차의 그 motor가 아니라 이 motor는 기본적으로 라틴어에서 이 move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motor, 헨리 포드, 포드 모터 컴퍼니 이럴 때 그 모터가 움직인다는 move라는 뜻이고요. 지금 우리의 그 현대어에도 이것이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motor sensory skill 그러면은 허리를 굽히고 뭘 짚고 신발끈을 묶고 하는 그런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어서 무엇을 하는 그런 몸의 그 기능이나 그런 솜씨, 스킬을 이야기하죠. 여기서도 그렇게 근육 하나하나마다를 다 우리가 생각을 하고 고려를 해야만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patience 다음에 recovering 쭉 나가다가 knows. patience가 복수니까 여기서는 know죠. 그분들이 뭐 잘 알듯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knows가 주어가 이 as절이 patience가 복수니까 know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knows가 어법상 명백한 그런 기본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자연스럽고 어법상 정확한 그런 표현들이고, 그런데 이 1번에 있는 imagine if we had to, 여기서 이게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혹시라도 뭐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렇게 한다면 그런 것을 그렇게 상상해 보세요라는 뜻으로 여기가
hypothetical, 가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마치 가정법 과거와 같은 그렇게 과거형이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거에 더 대표적인 것이 suppose 절이에요. suppose that 절.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과거형이 오는 것이 현재 그렇지 않을 때 과거형을 써서 그런다고 상상을 해보자, 가정을 해보자 그런 이야기죠. 여기서도 같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suppose는 that 절을 취하는 것이 기본이죠. 그런데 여기서 imagine에 that 절이 쓰였다, if 절이 쓰였다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거에 대한 그 어학적인 해설을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이렇게 거의 쓰이지 않는 구문이 여기 쓰였을까? 그런데 2번에 더 분명한 정답이 있네. 잘못된 것이 학생들은 아마 2번을 치겠거니 많은 학생들이 그다지 뭐 어려운 수준의 어법이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imagine F절이 왔을 때 이미 이거 굉장히 뜻밖이고 어색하다. 영어로 그렇게 grammatical, 문법적이고 어법에 맞느냐 뿐만 아니라 이 표현이 이러한 문맥과 이러한 의도를 가졌을 때 그것이 원어민들이 자연스럽게 쓰느냐 또는 사용 빈도가 그래서 상당히 높으냐 이런 것들도 그 표현의 정당성이나 근거를 판단하는 훌륭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는 imagine if we had to consider every single muscle 우리가 근육 하나하나를 다 고려하고 내가 어떻게 걷고 어떻게 가서 물을 들고 픽업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우리에게 의식적으로 하지 않는 대부분의 우리의 모tor 스킬이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자연적인 그런 움직임이라는 그런 지문인데요. 여기 imagine F절은 원어민들 중에는 가끔 사용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if절이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하는 그런 소위 명사절을 이끈다. 그리고 인식, 지각 이런 동사가 앞에 오기 때문에 뒤에 if절이 오는 것이 완전히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철칙의 그런 위배다. 그래서 grammatical 하지 않다고 단정짓는 것은 좀 지나친 그런 판단입니다. 그러나 원어민들 중에서 빈도가 그다지 높지 않고 쓴다 하더라도 비격식 구어체에서 약간 쓰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if절이 그렇게 어, 인식과 지각이나 그러한 정신기능을 나타내는 그런 동사에서 목적어절을 이끄는 if절을 취할 수 있다. 그래서 grammatical, 어법적으로, 문법적으로 뭐 정확한 정도가 뭐 대단하지는 않지만은 이것을 ungrammatical, 아주 범주 자체가 이거는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지나친 그런 판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원어민들, 특히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imagine if절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if절보다는 뭐뭐라는 것을 뭐뭐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라고 대절을 취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빈도에서 높고 이렇게 if절을 사용하면 이 표현은 awkward, 그 어색하다 또는 imagine 뭐라고 가정 상상해 보세요인데 if절 또한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지 좋을지 싫을지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상상해 봐라. 이 if 자체가 또 그러한 가설적인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읽는 또는 보는 원어민들은 이게 내가 이걸 어색하게 느낀다는 게 왜 그러냐라고 질문을 하면 아마도 그 원어민은 이게 중복적인 의미가 있다. redundant하다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그러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도는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경우이죠. 그러면은 imagine if절 대신에 다른 더 나은 어떤 대안적인 표현들이 가능한가? 예, 그것들이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imagine 다음에 if절 말고 that절을 바로 취하면 그런 문어체나 격식체에서는 사용 빈도가 훨씬 높아지는 그러한 대안적인 better choice, better expression이고요. 또 하나, 그것보다 대절보다 더 빈도상 높고 그리고 자주 쓰이고 자연스러운 것이 imagine의 목적어로 동명사를 취하는 것입니다. imagine 뒤에 그렇게 동사로 투부정사 대신에 동명사만을 취한다고 가르치는 그것을 명백하게 가르치는 국내의 어법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많이 쓰이는 그러한 빈도상
많이 쓰이는 그러한 imagine과 기어오는 동사, 목적어, 동사형, 즉 동명사다. 많이 쓰인다, 자연스럽다. 원어민이 가장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imagine, we had to 대신에 imagine 자체가 그렇게 가설적인 그런 동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고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어가 had to consider의 주어가 we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we를 없애고 쓰지 않고 바로 having to consider라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바로 imagine having to consider. 아주 좋은 빈도상으로도 높고 원어민이 자연스럽게 느끼는 그러한 구문이다. 대안으로서 거의 뭐 만점 되는 그러한 대안의 그런 표현이죠. 그 다음에 image라는 동사를 사용하지 않고도 이 의도를 그대로 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what if절. 이것도 지금 아주 가설적인, 평소에는 우리가 느끼지 않는데 느끼고 의식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무엇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What would happen if 절. 그래서 if 절에 가정법 과거형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what if we had to consider, 그리고 뭐 every single muscle, 모든 근육 하나하나를 다. 그래서 이 what if를 쓰면은 또 그런 가장 좋은 imagine 동명사와 맞먹는 그런 훌륭한 대안의 표현이 됩니다. 동사 imagine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최선의 그런 표현 방식이 된다는 것이죠. 이 표현은 imagine 동명사는 격식을 갖춘 표현이든 말이든 글이든 비격식적인 표현이든 양쪽에서 팔방미인처럼 잘 사용되는 그런 표현이고 자연스럽기 때문에 비교적으로 이 what if 절은 부어체에서 비격식체에서 훨씬 더 자주 사용된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이 imagine이 원래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원문에 이러한 대안들 중에 그래도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은 당연히 그 imagine having to consider, 그것이 답이 되겠죠. 여기서 상당히 이제 복잡한 그런 경우의 수들이 발생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영어 교육을 하고 그리고 또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이 결정해야 될 이슈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imagine that we had to consider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지 않거나 또는 어색하다고, 분명히 어색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어법상 그렇다면 틀린 것입니까? 저는 여기에서 상당히 유보적이죠. 국내에서는 아직 그 어법상 완전히 틀렸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주저를 하게 됩니다. 어법상 완전히 틀렸다고는 하지 않아도 그러나 또 이것이 부자연스럽고 어색하면 그 표현은 사실 사용하지 않거나 특별한 그런 음? 불가피한 경우 아니면은 사용하지 않거나 그런 다른 표현으로 바꿔 쓰는 것이 더 나은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 이 문제는, 이 문항 자체는 정답이 두 개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되면은 어법상 틀린 것과 사실상 같은 효과가 나온다고 하면 이 첫 번째 imagine that you had 이 부분도 에러가 된다고, 만일에 이렇게 어색하다고 한다면 부자연스럽고 나라면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다수가 나온다면 이거는 아마 어법상 틀렸다는 것, 다른 것과 그 표현만이 좀 다를 뿐이지 효과는, 특히 교육적으로는 우리가 좀 더 나은 또 올바른 그러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어그리하는 그런 표현을 전달하고 가르친다고 할 때 이것은 교육적으로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문항이 됩니다. 정답이 두 개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가 인정을 하면 이것은 이 문제가 출제 그 프린트에 들어가기 전에 문제 자체를 회기 취소하거나 아니면 이 문제 구문의 그 위의 대안, 이 문장을 1, 2, 3의 대안으로 대체 또는 수정했어야 올바른 것이죠. 그리고 어떤 학생이 1번을 이건 정말 이상해. 어색해. 나라면 안 하겠어라고 1번에서 자기 마음을 굳히고 이거는 업보의 문제니까 다른 데에서는 별로 없을 거야라고 했다면 이 학생의 실은 2번을 잘못된 것으로
선택하는 학생보다 영어 실력이 훨씬 뛰어난 학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학생을 어법상 틀린다는 것은 아니다. 라는 이유로 이 답을 오류로, 이 답이 오답인 것으로 처리할 것인지, 이것도 우리 정책을 결정하시는 영어 전문가들께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러한 미묘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좁은 의미의 문법성으로 이게 명사절을 이끄는 그러한 if니까, 그리고 그것을 목적어절로 취할 수 있는 동사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그러한 기계적인 이 문법이라는 거는 언어의 논리이고 mechanicality 그런 어떤 기계성입니다. 그런 기계적인 성격을 기반으로만 모든 언어를 판단한다면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노벨 문학상이라든지 미국의 그러한 훌륭한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 그런 분들이 그런 작품들이 탄생할 수가 없겠죠. 즉 교육적인 수준의 그런 품질의 효과는 굉장히 미약하다. 즉 영어 교육의 향상을 기대하기는 힘드는 이러한 딜레마에 우리가 마주치게 되는 그러한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참 정말 행정적으로도 많은 그 컨퓨전이 오고 그러지만은 1번을 선택한 학생들에게도 페널티를 주는 1번은 틀렸어 라고 한다면 굉장히 이게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것 아닌가 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쪽으로 판단이 더 기울어집니다. 아무쪼록 여기에 대해서 객관적인 많은 분들의 그런 공통적인 공통분모적인 결론이 나기를 바라고 저는 오로지 교육 전체의 효과에서는 우리가 언어에서 어떤 것이 우리가 롤 모델이 되는 그런 언어이냐 그런 그래머티컬리티 그 영문법성 그것을 뛰어넘어서 아니면 그것과 함께 다른 자연스러움, 어색하지 않음,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환경에서는 또 이러한 문맥이 주어지면은 이렇게 표현한다. 낱말의 선택까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 낱말을 선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경우가 있고 이 시에서는 아무도 이런 표현을 써본 적이 없는 이런 경우에 아주 색다른 자기 그런 감정에 대해서 일상적인 기계적인 틀을 깨고 새로운 단어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언어 교육의 그런 향상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생각한다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여러 전문가들께서 머리를 맞대고 결론을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지금 29번의 그 문항은 그 문장은 정말로 이것이 어법적인 오륜이 아니냐 이것을 뛰어넘어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수능 영어의 오류를 통해서 지금 이 오류의 심각성은 그다지 심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29번. 그러나 해마다 반복되는 물론 그런 명백한 오류의 개수에는 해마다 차이가 좀 들쭉날쭉 있지만은 어느 해에도 명백한 오류가 없었던 해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모든 그런 해를 다 합계를 해봤고요. 그러나 그럴 때에 우리가 이제 수능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30년이 되었죠? 이제는 이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 교육입니다. 이게 아이 그 정도 뭐 틀린 거 가지고 뭐 그래. 그러는 뭐 영어 교육 기관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어떤 출판물, 뭐 출판사라든지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오류를 정말 국가를 대표하는 시험이라고 할 때, 그리고 지금 여기 써드렸지만은 이 꿈나무들을 위해서 잘못된 교육의 길잡이가 됩니다. 한국에서는 특히 지식이 이렇게 문자화가 되고 공공기관의 그런 권위로 학생들에게 제시가 될 때는 이것이 거의 신적인 그런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럴 때는 이러한 것들의 그런 진실을 아는 선생님도 그 신적인 위력 앞에 자기가 정확하게 자신 있게 가르치지 못하는 그러한 비극이 발생하고 더 큰 비극은 물론 학생들이 우리 꿈나무들이 올바른 영어를 배우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업 현장과 학습서들에까지 막대한 피해가 일어나는 그렇게 확대되고 연장이 되는 것인 만큼 국가의 대표 시험인 수능에 이러한 오류를 잡는 어떤 국제적인 그런 영어의 전문가들의 감수 패널, 제가 수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안을 철저하게 해서 시험 직전에 그렇게 선생님들이 모여서 출제하는데 그렇게 애를 먹고 또 개인적으로도 많은 그런 스케줄에 삶에 차질이 오고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의 ETS처럼 세계적인 그런 공신력을 갖고 있잖아요. 물론 거기에서 출제하는 문제 중에도 간혹 인간다운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어법적으로 명백한 에러가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그 빈도는 대단히 낮고, 그래서 우리도 그런 문제은행식의 그런 데이터 뱅크, 문제 뱅크를 가지고 출제하는 그런 방식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크고 작은 이슈에 대해서 새로운 해결책이 모색되어서,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이 그다지 많은 투자가 들진 않아요. 우리가 의지가 있으면 합니다. 우리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정부 공공의 그런 기금이, 자금이 소비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고 최고 수준의 그러한 퀄리티의 영어 교육을 지향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과감하게 여기에 수술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2025학년도 수능 총평에 딱을 이루는 금년에 있었던 수능 영어에서 사용된 여러 가지 발견되는 오류들 중에 이번에는 명백한 오류보다도 그런 섬세한 그런 어감, 뉘앙스, 그런 자연스러움, 어색함, 이런 이슈를 또 어떻게 우리가 이런 교육 평가 과정에서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새로운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조금 길어진 오늘 강의에 자리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